여기까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최하위로 바로 좀 점프해서 넘어가 볼게요. 예, 최하위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팀 판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감사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키움 팬들, 키움 담당입니다. 네, 키움 팬들에게는 좀 이제 서운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일하고 있는 곳에도 제 아나운서실에도 키움 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많다니까요. 네, 꽤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까지 최하위를 하게 된다면 몇 년 연속이죠? 4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렇죠. 4년입니다. 4년? 3년 연속.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상 이번 해가 기점이 될 수도 있는 해였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부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이번 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키움에 대해서 뭐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프로의 세계는 네. 이 어쨌든 머니, 돈으로 좌우된다고 보는데 키움은 이 최저 샐러리 캡조차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중상급의 FA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은 어느 정도 그거로 몸값을 채운다던가 네.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키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 보면은 키움이 올 시즌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전한 리빌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우지 선수의 재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기는 한데 안우지 선수는 전반기까지는 못 돌아올 그렇죠. 것 같다는 네. 빨라도 그런 6월 정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안우지 선수는 좀 더 조심히 하는 입장이라서 전반기 막판이나 뭐 그런 정도에나 올 전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우지 선수 온다고 해서 팀을 뭐 어마무시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 구단 자체가 바라보는 목표가 그게 높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키움 아무래도 내년 노려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듣거나 여기 이제 취재한 바로도 내년 이번 시즌을 마치고 좀 굵직한 FA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움이 그 부분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키움은 올 시즌 그런 중요한 FA를 많이 영입한다고 했을 때 그걸 다져놓는 그런 기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키움으로서는 뭐 최하위를 떠나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을 이거 보여주는 게 그래도 팬을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올 시즌 키움이 어떤 행보를 걷는지는 좀 예의주시하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키움이 사실 야수진은 뭐 명백한 사실 최약체라고 봐야죠. 이제 송성문 선수까지 네. 빠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WL이 거의 뭐 야수는 0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송성문 선수가 8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채울 선수가 이제 뭐 이주영 선수나 박주홍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좀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그래도 만회가 되는 수준이고 그래도 선발진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 아시아 쿼터를 선발로 쓰는 팀이 많지는 않은데 유토 선수를 이제 선발로 쓰더라고요. 키움이. 그러니까 유토 선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봤을 때 외국인 투수 3명과 이제 6월까지는 하영민, 정현우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는 안우진이 합류하니까 그래도 초장에 무너지는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키움 하면 항상 이 어린 선수들, 네. 젊은 선수들, 신예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물음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올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형 유망주를 품었지만 그와 동시에 좀 잡음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키움이 어떤 스탠스로 좀 유지를 하느냐,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송성문 선수의 빈자리가 비단 타격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선수들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금 뭐 베테랑 선수들이 사실은 2차 드래프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키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느낌이 드는 선수들은 정말 많이 적어졌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이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또 융화하고 또 중심을 잡고 또 앞으로 나아갈지 이 부분도 저는 키움이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빅리거들이 있었을 때도 키움이 어려웠고 최근 순위가 그걸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키움을 최하위로 좀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올해는 좀 뭐 결과도 결과지만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결국엔 키움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네. 좀 이걸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젊은 선수들이 지금 주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핵심 선수들이 돼야 될 뭐 이주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스텝업을 하느냐 저는 올해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뭐 내후년에 어떤 뭐 변수들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잘 다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와 2위 그리고 이제 10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편안한 시간은 다 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이제 순위가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1위와 2위 들어봤으니까 탑다운이니까 3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6 KBO 프로야구 리그 순위 예측에서 3위를 차지할 팀은 어떤 팀일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한화 KT. 생각보다 한화가 아까 한화가 지난번에 작년 말에 했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5강에서 사실 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화는 하셔가지고 5강 밑이라고 다들 그때만 해도 많은 예측들 하셨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진 기자님만 유일하게 KT를 꼽았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수원시민 사람입니다. 대전이요 일어나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애양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KT를 꼽은 이유. 네. KT는 지난해는 아쉽게도 가을 야구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언제나 약간 슬로 스타터처럼 마법을 부려왔고 또 언제나 뒷심을 발휘하면서 무섭게 위협을 한 팀이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뭐 5강 싸움을 마지막 막판에 하긴 했지만은 조금 힘이 떨어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고 외국인 선수가 아무래도 외국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매년 KT는 좀 가을 야구 후보에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저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는 KT가 아무래도 약간 좀 한 끗 늦게 좀 FA 시작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보강을 했고 그리고 저는 김현수 선수의 그 효과도 좀 기대가 되면서 거기다가 또 이강철 감독이 또 마지막 해니까 또 그런 감독이 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감독 자체의 동기부여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올 시즌은 좀 초반부터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주춤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KT가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선수들의 저력이나 경험이나 언제나 우리가 가을 야구를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믿고 또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도 모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활약에 따라서 조금 많이 크게 좌우될 것 같고 또 선발진을 많이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KT도 선발진 참 좋은 팀입니다. 그 힘으로 좀 높은 순위에서 올라오기도 했었었고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KT를 좀 높은 순위를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이제 한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놀랍긴 합니다. 5강에 넣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송에서의 순위 예측과는 또 많이 다른 순위이기 때문에 한화의 위치가 네, 그렇거든요. 오히려 가을 야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게 한 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제 기억에. 적었어요. 제 기억에 딱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분이 무려 하나를 3위로 꼽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본인들이 뽑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이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주말에 대전을 좀 다녀왔는데 그 화이트 선수와 이제 문동주 선수가 나란히 좀 공교롭게도 핵심 투수들이 다 선발로 나온 경기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한화가 폰세 와이스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사실 올해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 오웬 화이트 선수와 윌케 에르난데스 둘 다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특히 에르난데스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16일 두산전에서 뭐 155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왕현창 선수도 뭐 시범 경기 초반에는 조금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 오늘 17일 경기에서 좀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좀 선발진에 대한 좀 불안함 그런 거는 좀 많이 덜어낸 것 같고 문동주 선수도 조금 이제 좀 부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5일 경기였나요? 예, SSG랑 경기 때 최고 구속이 거의 156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던 문동주가 돌아왔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한화가 올해 5선발을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위에 있는 팀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다만 이제 불펜에서 좀 뭐 김범수 선수나 이제 한승혁 선수가 좀 그렇죠. 나가긴 했는데 그 부분도 뭐 김도빈 선수라든지 좀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서 좀 해줘야 될 때가 됐고 또 김경문 감독도 좀 그런 복병들이 나타나야 한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그 부분을 주목을 했고 뭐 공격력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강백호, 페라자 이미 검증된 타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재원 선수 이제 플레잉 코치죠. 이제 올해부터는 플레잉 코치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한화가 이제 뒤에 받쳐줄 포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 허인서 선수가 확실히 좀 많이 스텝업했다. 그리고 좀 내부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타격감이 좀 좋고 최재현 선수와의 좀 이런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도 한화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화가 지난해 또 가을 야구를 경험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올해도 뭔가 좀 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화를 3위로 놓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WAR을 좀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해 한화가 투수 WAR 합계 1위였거든요. 31승 정도였어요. 그 중에 절반이 폰세와 와이스였어요. 그렇죠. 14.3. 네. 이제 외국인 투수 평균이 한 3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두 투수가 한 6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유준상 기자도 말했지만 이 화이트와 에르난데스면은 8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치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SSG랑 한화가 제일 투수력이 좋은 팀입니다. 리그에서. 그래서 어쨌든 한화가 좋은 투수력을 유지할 수 있고 페라자 강백호 얘기했지만 강백호 선수는 저는 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화가 지난 시즌에 지명 타자가 공격에 거의 합계를 했는데 마이너스였어요. 지명 타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강백호 선수가 지난해 WAR은 1.69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일 좋았을 때는 6점 넘게까지 찍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나 강백호 선수 중에 한 명이 1루를 맡고 한 명이 지명 타자로 나서면 무조건 지난해보다 공격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가 한 3위 정도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팀 컬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작년과는 완전 다른 팀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3위로 꼽았다는 거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하나가 좀 더 좀 공격적으로 좀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언급이 되지만 그 두 외국인 투수의 어떤 공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시범 경기나 아니면 그 전에 연습 경기 때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 두 투수가 보여주는 어떤 구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물론 뭐 폰세를 이기는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그렇다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시즌 한화가 좀 지향했던 선발 강하고 여기에 한 방 때려줄 수 있는 이런 타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한화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투타의 그 어떤 베테랑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운드 하면 류현진 또 뭐 이렇게 타선에서는 뭐 최은성 확실한 이 베테랑들이 딱 그 분위기를 주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이강철 감독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김경문 감독님도 올해가 그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다. 이 부분에다가 사실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밟으면서 이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았지만 아직 터지지 않은 유망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우주라든가 네. 김서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사실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문현빈 선수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WBC에서도 드러났지만 투수는 정말 구속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현대 야구의 흐름이 됐잖아요. 가장 빠른 팀이 한화입니다. 근데 김일근 기자가 말한 만약에 이제 올해 한화의 새 외인 2명이 폰세 와이스의 3분의 2만 해도 가장 투수력이 강한 팀이다. 그래도
한화가 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5명의 선발진이 확고한 그런 팀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좀 뿌려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좀 다르게 엄상백, 황준서 선수가 저는 올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했을 때 황준서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엄상백 선수는 일요일날 좀 만나보니까 좀 많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3위 예측 들어봤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KT, 나머지 세 분은 한화 이글스일 것 같고요.